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 글쎄 아무 말 대잔치가 요새 아무 말이나 막 하면 그것이 이제 대잔치가 되죠. 누가 지금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만 나오면 지나가던 비둘기도 한 번씩 다시 한번 뒤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3살짜리도 그 사람만 나오면 얼굴을 찡그린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자 정치권이 지금 난데없이 말이죠, 정체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자기네가 중도 보수다, 좌편, 우편, 배고픈 편,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니고 자기는 배고픈 편이랍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대한민국 경제라도 살릴 것인가요? 자기가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라도 됩니까? 아주 이상한 짓을 하면서 혼란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그대로 가가지고는 대통령도 못 나가겠지만, 나간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막 휘집어 놓고 자기는 진보 아니다, 자기는 중도 보수다, 그러면서 자기가 보수를 책임져야 된다, 기존의 보수는 다 괴멸했다, 걔들은 극우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 보는데, 오히려 말이죠, 이것이 이재명의 지지자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갈래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일리 안에서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재명의 얘기를 지금 싣고 있네요.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중도 보수당이라고 규정한 이후에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국민의힘을 극우 내란당이라고 지칭하면서 예언 확장을 꾀하는 것인데, 비상계엄을 고리로 국민의힘이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어그로 끌라고 쓰고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의 의미를 두고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지금 향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조기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은 각종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이다. 근데 이재명이 난데없이 중도 보수를 선언했다. 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교차되고 잡음이 일고 있다. 그런데 마치 당의 일극 체제에 대한 방증이라도 되듯이 이재명이 중도 보수를 또 선언하자 이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부 다 반발해야 되거든요. 아니, 이재명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마 중도 보수라 했다면 몰매 맞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하니까 전부 다 중도 보수 맞다 지금 손뼉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대표가 중도 보수 지향적인 행보만을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 이건 또 지지층 앞에 가서는 그건 오해다, 나는 진보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데 가서는 나는 중도 보수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25만 원 같은 것도 지원금을 오락가락하고, 그다음에 상속세도 오락가락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정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욕심이 앞서가지고 이것도 갖다 쓰고 저것도 갖다 쓰고 잡탕밥을 만드는구나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오락가락은 아니지 않느냐 어쩌고 하면서 대화, 타협과 조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쪽에서는 이재명이가 진짜 미쳤다, 이재명이가 멘붕이 왔구나, 깜빵 갈 때가 다가오니까 급해졌다, 이재명 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퉁 보수, 사이비 보수를 갖다 선언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수의 어떤 정책을 제대로 쓰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진보의 정책을 버리느냐?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말만 보수다. 그 참칭 보수, 가짜 보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말이죠, 52시간제를 가지고 52시간제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일이 필요할 때는 몰아서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랬다가는 또 52시간제는 자기들이 버릴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면서 노란봉투법을 또 다시 만든다고 그래요. 아니, 노란봉투법이 몇 번씩이나 퇴짜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노란봉투법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는 이건 보수가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또 보수라고 했다가 쟤들한테 몰매를 맞으니까 아니야 나 노란봉투법 나 할게, 그래가지고 또 저쪽을 달래고, 이쪽도 와가지고서 표 얻으려고, 저쪽도 가가지고서 표 얻으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재명이 완전히 꼬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했던 발언들을 보면 말이죠, 얼마나 황당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발언한 적가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13조 원 지역화폐 발행해서 동네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것은 안 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데 쓸 돈은 없다는데 초대기업, 초자산가, 초부자들 세금을 깎아줄 돈은 있나? 이런 얘기를 40 총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3월 30일 영등포 지원 유세에서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민들한테 13조 원 주자 이거야. 그다음에 지역 화폐 하자 이거야. 그런 얘기를 갖다가 과거에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건 안 하고 무슨 말이야. 기업 돈 많은 사람들한테 왜 세금 깎아주냐. 그러더니 지금 와가지고는 세금을 깎아주지. 상속세를 내리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말 아니야. 그때는 상속세 내리면 안 된다고 거품물들이 이제는 기업 편에 쓰는 척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대체 얻은 것이 무엇이냐. 감세 혜택 보는 사람들 극소수야 즐거웠겠지만 대체 그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암담하다. 지난해 1월 27일 날 한 말인데 이런 식으로 대기업 세금 깎아주는 거, 상속세 깎아주는 거 이걸 극구 반대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지가 앞장서서 가서 뭐 상속세를 갖다가 감하겠다 등등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가 진보 정권이 아니다. 요번에 얘기한 거 요번에 18일 날. 이거 요번에 우리가 진보 정권이 아니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다음에 또 자주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다. 19일 날 얘기한 거야. 언제 민주당이 성장을 해서 너 맨날 퍼주자 그랬지. 네가 기본소득 하더니 기본소득 어디 갔어. 도대체 이재명은 말이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면 제 아버지가 12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선거 기간에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12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뭐 아버지 12명도 만드는 사람인데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은 식은죽 먹이겠죠. 식은죽 먹기겠죠. 노동이 존중받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든 저든 결코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에 또 민주노총 가가지고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우리도 버리지 않았고 더불당도 버리지 않았다. 여기 또 비유 맞추는 거죠. 언제는 또 기업 편에 서더니 언제는 또 노동자 편에 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용적 대중정당으로 좌우나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민복에 필요한 일을 잘 해내면 된다. 이게 23일 페이스북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좌우도 필요 없고 좌편도 필요 없고 우편도 필요 없고 진보도 필요 없고 보수도 필요 없고 그냥 일만 잘하면 된다. 국민 민복,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 된다. 근데 그렇게 지금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능력이 없이 속이기 위해서 돈이나 퍼준다고 한 게 바로 민주당인데 어떻게 해서 국민 민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도 필요 없고 우도 필요 없다. 좋다 이거야. 누가 뭐 좌하고 싶고 뭐 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저 좌들이 하도 지랄을 하면서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제 와가지고서는 좌도 필요 없고 우도 필요 없고 뭐 국민들한테 도움만 되면 된다. 뭐 흥묘 병묘 또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등소평에 얘기했던 걸 갖다 쓰고 말이죠. 어울리지 않게. 근데 이게 전부 다가 도대체 그럼 이재명의 정체가 뭐냐?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 나는 실용파다. 그럼 실용파에서 뭐 했다는 것이냐? 지금까지 실용파로 보여준 게 뭐가 있어? 경기도지사 할 때 그다음에 대장동 할 때 오히려 좌파 애들하고 어울려 가지고서 그래서 거기다 돈 퍼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성남시에 피해를 끼치고 또 경기도에 피해를 끼치고 그러니까 무슨 파? 그러니까 우리 실용파기 때문에 복과 써가지고 그냥 뭐 그 경기도 돈으로 그 실용파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네. 경기도 돈으로 지 돈 안 쓰고 샌드위치 사 먹고 다 그런 게 실용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내 돈 안 쓰고 나는 경기도 돈 쓸래. 그래 그건 맞아. 상당히 돈 밝히고 그러니까 양심 없고 그런 사람인 건 맞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국가 돈을 써가지고서 자기 뱃속을 챙기고 자기 측근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그럼 국민민복을 하겠어? 국민민복이 국가에 이롭고 국민한테 행복이 된다는 뜻인데 과연 국민이 민복을 하겠냐 이 말이야. 당신이 말하는 뭐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국민 민복을 한다는 말을 우리 국민은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아온 걸 보면은 국민 민복을 하기는커녕 지금까지 오래 자기 주머니 챙기기, 자기 가족 챙기기, 내지는 자기 측근 챙기기 이런 걸로 일관해 왔다. 그럼 앞으로 더 큰 권력을 가졌을 때 그 권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의 아무 말 대잔치 이것이 자기 딴에는 또 이 측근들 쪽에서는 조금 도움이 된다. 이것 때문에 뭐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나 정확히 보면은 이 아무 말 대잔치는 이재명의 조급증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재명의 어떤 그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막 던져서라도 상황을 반전시켜 보고 싶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나오는 지지율 같은 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이 독보적이다. 이재명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좌파들 중에서 다른 놈이 없으니까 약간 독보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재명 대 우리 자유우파가 붙었을 때에는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이재명을 시켜놨다가는 국민민복이 아니라 사리 사복 그거는 취할지 몰라도 국민민복을 취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아무 말 대잔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표를 얻고 싶어 하지만 아무 말 대잔치를 통해서 사실은 감옥행이 빨라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강신업 TV입니다.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